요즘에는 어떠한 하나의 현상을 경제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보는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연말 정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예기치 못했던 국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는데, 이것도 경제 논리만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적 대안을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면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그러한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찾아보고 제시하면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연구원을 맡아서 이름을 한국경제사회연구원으로 바꾸고 제가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 진단 좀 해주십시오. 예, 한국 경제를 간단하게 진단하기는 좀 제가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빠뜨릴 위험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나 또 러시아, 중국, 남미 뭐 이런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이 최근에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서 활발한 성장을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과거의 높은 성장률에 비해서는 지금 성장률이 좀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으로 볼 때 성장률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닌데 그 결과가 국민 모두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성장률을 더 높여서 소위 낙수 효과를 통해서 서민층과 중산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성장의 효과가 제대로 아래층으로 낙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위에서 멈춰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개혁을 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의 모든 문제는 게임의 룰이 공정하지 않고 그 룰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을 심판해야 할 정부 기관들이 제대로 공정한 심판을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불공정한 행위를 해도 별로 손실이 크지 않은 그 소액의 벌금으로 제재하는 신용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해서 벌금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이 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기업의 총수들이 주주들의 재산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배임을 하고 횡령을 하고 하는데도 또 그 기업 총수들에 대한 제재도 경제 살린다는 논리로 사면해주고 또는 뭐 집행유예로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그 결과를 무서워하지 않고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 충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엄하게 경종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까지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묵인해주고 용인해주고 용서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의 모든 구조가 편파적으로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다 성장은 되고 있어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불만이 팽배하고 또 대기업들에게는 이 성장의 결실을 이렇게 쌓아두고 있지만 그것들이 그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절망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어떤 그 경제 성장률이 있어도 분배가 공정하지 못한데, 분배가 공정하지 못한 건 어떤 그 심판관들의
부조리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정권이 바뀌어져야만 심판이 공정해진다. 아니면 현 집권에서도 심판을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뭐 역량이나 능력이나 의지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제까지 한국 경제 문제를 이제 진단하면서 구조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구조가 불공정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그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도록 입법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입법의 취지대로 공정하게 심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럼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이런 공정한 심판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뭐 사람이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이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 불공정한 심판관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 사실상 구조는 그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관들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하고 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제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제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공식적인 제도상에는 그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권한으로서 공정하게 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가 있고 국민들이 호응을 할 것입니다. 이럴 때만 이 공정한 심판이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지를 가지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준다면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때 공약으로 대해서 경제민주화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지금 모든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어떤 그 경제 불평등, 불공정을 공정하게 만들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 모든 문제가 경제 하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이 정치와도 관련이 돼 있고 우리 사회 구조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모든 이 부조리가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유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의 관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뜨려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에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가 원칙대로 하고 그리고 그 원칙을 위반했을 때는 아주 엄정하게 공정하게 심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이러한 관행이 정착이 돼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이런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아마 국민의 공감되었을 겁니다. 세월호 사건 후에. 그 대통령께서 국가 개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 그 철학은 무엇이고 그 방향은 무엇이고 그 전략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국가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철학과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그 경제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 문제다. 정치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인의 생각, 정치인의 자질, 정치인의 성향들 문제다 이러는데 어떻게 그걸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국민들한테 한 말씀 좀 당부 말씀 좀 해주세요. 정치인들 한 분 한 분들 놓고 보면 훌륭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하나의 집단으로서 정치 집단을 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각자가 원칙대로 해서 국가가 발전하는 것은 나중 얘기고 당장 원칙을 무시하더라도 당장 나의 편익을 위해서는 이거를 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뗐으면 뭔가 이익이 온다 이런 것들이 오랜 관행이 돼가지고 정치 집단에게 꾸준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집단은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
재정 구조가 이익 집단을 위한 그 특별법들로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능률적인 것들이 계속 쌓여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우리 경제의 비효율이 쌓여서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당장에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더욱더 이런 짐들이 쌓여지게 되면은 어느 세월인가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전진을 못하고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에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민 전체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끊임없이 국민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지도자예요. 대통령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국민을 옳은 방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그거를 무조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을 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